안녕하세요. 책 읽는 JS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좋다고 하니까 나도 좋다입니다. 서울문화사에서 출판하고 나태주 시인님이 지으신 산문집인데요. 시인은 그동안 시에서 못다 했던 일상의 소소한 일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흔한 이야기들을 따뜻한 시선과 위로의 말들로 안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시인의 시가 멀리 날아가서 사람들에게 마음이 치료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이야기하고 있는 도서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다. 놀랍게도 아기들이 말을 배우면서 비교적 먼저 배우는 말이 싫다란 말이라고 한다. 왜 그럴까? 주변 사람들로부터 싫다란 말을 많이 들은 탓일 것이다. 우리 손자 아이 어렸을 때의 일이다. 우리 집에 오면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만화 영화를 보는데 앵그리버드란 만화 영화를 보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화면 속에서 주둥이가 크고 붉은 앵무새가 나와 계속해서 화를 내고 있었다. 그걸 3살짜리 아이가 보고 있는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그 즈음 손자 아이 입에서 가장 많이 튀어나오는 말이 싫어 란 말이었다. 나더러도 툭하면 싫어 하고 대답했다. 그만큼 주변에서 듣는 말이 중요하고 미디어의 영향도 컸던 것이다. 매사에 긍정적인 생각이나 태도로 살면 삶 자체가 잘 풀리고 좋아진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날마다 누구나 그렇게 살 수만은 없다는 것 또한 우리들이 잘 아는 사실이다. 가능하다면 우선 말부터 좋은 말을 하면서 살았으면 한다. 긍정적인 말, 부드러운 말, 아름다운 말이다. 문화원에서 근무할 때 함께 일했던 영희는 과묵하고 잘 웃지 않는 아가씨였다. 그렇지만 마음만은 부드럽고 선량하고 깊어서 남의 일을 잘 헤아려주는 지혜로운 아이였다. 일을 하다가 가끔 의견을 물으면 제 속내를 쉽게 보여주지 않았다. 어때? 하고 물어도 조용히 웃고만 있을 때가 많았다. 그러다가 어느 날 좋아요 라고 말해줄 때가 있다. 드물게 말해주는 좋아요란 말. 그 말이 나는 무척 인상 깊었고 좋았다. 그래, 좋아요 란 말이 얼마나 좋은가. 그래서 언뜻 쓴 시가 좋다 란 작품이다. 매우 작은 시, 소품이지만 사람들이 좋아하는 작품이다. 좋아요. 좋다고 하니까 나도 좋다. 나태주 시인의 좋다 전문. 위의 시 가운데 두 사람이 들어있다. 나이 어린 사람과 나이 든 사람, 두 사람이 하는 대화 내용 그대로다. 제목까지 해서 좋다라는 말을 4번이나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생각해본다. 좋다란 말을 되풀이해서 좋은 느낌이 생기는 것일까? 아니면 좋은 느낌이 있어서 좋다란 말을 되풀이하는 것일까? 두 가지 다일 수도 있지만 나는 앞의 경우 좋다란 말을 되풀이해서 좋다란 느낌이 오는 것이라는 쪽을 지지하고 싶다. 만약 위의 시를 다음과 같이 바꾸어 보자. 싫어요. 싫다고 하니까 나도 싫다. 분명 싫은 느낌, 나쁜 느낌이 생길 것이다. 인간은 의외로 언어에 의해 지배되는 생명체이다. 될수록 좋은 느낌, 부드러운 느낌, 아름다운 느낌이 드는 말을 가까이 하면서 아름답게, 부드럽게, 그리고 좋게 살아야 할 일이다. 나는 너다. 사람의 대인관계는 나와 너로 이루어진다. 나는 1인칭이며 이쪽, 너는 2인칭이며 저쪽. 우선은 이쪽인 내가 급하고 소중하다. 그러나 살다 보면 나와 더불어 내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너, 그대, 당신, 그 사람, 나와 마주하는 사람이겠다.
비록 독신으로 사는 사람이라 해도 인간 세계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혼자서 살 수가 없다. 외로워서도 그렇지만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므로 독신자라 해도 혼자서 사는 것이 아니다. 그만큼 너의 존재는 막강하고 소중하다. 애당초 나와 너를 지나치게 갈라서 생각하지 말아야 했다. 네가 아프니까 나도 아프다는 생각을 해야만 했고, 네가 즐거우니까 나도 즐겁다는 생각을 해야만 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뿌리 깊은 외로움도 조금씩 가벼워지지 않을까 싶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우분투, 공유정신. 오래전 유럽의 인류학자 한 사람이 남아프리카 반투족 지역에서 한 가지 실험을 했다고 한다. 그곳 아이들을 몇 명 모아놓고 그들이 얼마나 경쟁심이 있나 하는 것을 알아본 실험이었다고 한다. 우선 인류학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일을 한 바구니 준비해서 저만큼 나뭇가지에 매달아 놓고 이쪽에 세워놓은 아이들에게 뛰어가서 제일 먼저 과일 바구니를 터치하는 사람에게 과일 전부 주겠노라 제안했다고 한다. 인류학자의 처음 생각은 그랬다고 한다. 여기 아이들도 유럽의 아이들처럼 다투어 뛰어가서 제일 먼저 과일 바구니에 손을 대는 아이가 과일을 차지할 것이라고. 그렇지만 예상과는 달리 아이들은 뛰어가라는 신호와 함께 정답게 손을 잡고 나란히 걸어갔다고 한다. 과일 바구니 앞으로 간 아이들은 동시에 그 과일 바구니를 나뭇가지에서 내려 모두가 둘러앉아 정답게 과일을 나누어 먹더라는 것이다. 이에 놀란 인류학자가 물었다 한다. 얘들아, 너희들 왜 그렇게 과일을 나누어 먹는 거냐? 내가 가장 빨리 뛰어가는 사람이 다 가지라고 했잖니? 그러자 아이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고 한다. 우분투. 우분투가 무슨 뜻인데? 그건 우리가 함께 있어 내가 있다 라는 뜻이에요. 어른들이 늘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분투란 영어 단어 하나가 생겨났다고 한다. 그렇다. 우리와 함께 나다. 너와 함께 나고 나와 함께 너다. 이제 우리는 너를 챙기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에 와 있다. 내가 잘 되는 길이 내가 잘 되는 길이며 너와 함께 하는 삶이 좋은 삶이다. 너 없이 내가 없고 나 없이 너도 없다는 걸 이제라도 알았으니 참 다행스러운 마음이다. 마이너 시대. 요즘은 너나 없이 사는 일이 힘들다고 하고 지쳤다고 한다. 번아웃이란 생소한 말이 젊은이들 사이에 오가고 있다. 그것은 우리 피로가 극도에 달했다는 이야기고 자기가 지닌 삶의 에너지를 바닥냈다는 이야기다. 왜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 그것은 우리가 지나치게 외골수로 살아서 그렇고 지나치게 올인하며 살아서 그렇다. 여기 1.5V짜리 건전지 2개가 있다고 치자. 2개를 직렬로 연결하면 3V짜리 불이 켜지고 병렬로 연결하면 1.5V짜리 불이 켜질 것이다. 때로는 3V짜리 불을 밝혀야 하기도 하겠지만 더 많게는 1.5V짜리 불을 밝히며 살아야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자신이 메이저라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대개는 마이너 인생이라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마이너가 없는 메이저가 어디 있겠는가? 한 사람의 생애를 두고 볼 때도 메이저 시대보다는 마이너 시대가 더 길다고 보아야 한다. 어쩌면 마이너 없는 메이저는 무의미하다고 볼 수도 있겠다. 부디 자기네 인생이 마이너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다면 언젠가는 분명히 찾아올 메이저 인생을 꿈꾸며 열심히 살아보라고 말해주고 싶다. 그것이 소망이다. 그것이 진정 인생에 있어서 행복과 성공에 이르는 지름길이고 값진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만나는 첩경이다. 정말로 우리네 인생에는 메이저만 우뚝하게 있는 게 아니다. 어디까지나 마이너 다음이 메이저다. 그것은 하루의 일과를 두고 볼 때도 마찬가지다. 언제나 기분 좋고 유쾌한 시간만 사는 건 아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겨운 시간을 견디고 건너서면 평온한 저녁 시간을 맞이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서 하루의 일과가 깜냥대로 좋았다고 말하고 더러는 앞으로 더 좋을 것이라고 마음먹어 보기도 하는 것이다.
우리 삶에서 고난이나 고통, 실패, 시험, 절망과 같은 이름들은 마이너의 항목들이다. 그러나 그런 항목들을 거친 다음에야 비로소 진정한 성공과 소망과 행복이 열리도록 되어 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한 묘미요, 비밀이다. 오히려 마이너의 시기가 혹독할수록 더욱 빛나는 성공과 소망과 행복이 약속된다. 이런 말이 있다. 살아난다는 보장만 있다면 젊어서 죽을 병에 한번 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일단 죽을 병에 걸렸다가 거기서 빠져나오게 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이전의 인생과는 전혀 다른 인생, 새롭게 태어난 인생이 된다. 이를테면 신생이다. 이것을 나는 결핍의 축복이라고 말하고 싶다. 인생의 고난이나 실패는 절대로 그것만으로만 그치지 않는다. 고난을 겪고 실패하면서 인간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까지 배우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더욱 큰 성공과 더욱 밝은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마이너 시대. 그것은 미국에 찾아올 메이저 시대에 대한 찬란한 약속이고 예고다.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성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알게 된 말 가운데 마음이 아픈 말들이 많다. 취준생, 미생, 삼포인생, 번아웃, 헬조선 등 모두가 젊은 세대 사이에 쓰이는 유행어들이다. 한결같이 부정적인 내용이고 살아가는 일이 고달파서 생긴 용어들이겠다. 그 말들 속에서 젊은이들의 한숨 소리가 들리는 듯해 마음이 참 편치 않다. 언젠가 장마철에 문학관 처마 및 화분을 유심히 본 일이 있다. 다른 곳에는 비가 내려 홍수가 지고 있는데도 처마 밑에 들여놓은 화분의 화초가 시들어가고 있었다. 그곳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비를 받을 수 없는 장소였기에 그랬던 것이다. 마음속에 아 하는 비명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오늘날 이와 같은 젊은이들이 충분히 있을 줄로 안다. 남들이 다들 누리며 사는 것을 자기만 누리지 못해 더욱 빈곤감에 마음 아픈 경우가 있을 것이다. 풍요가 넘쳐나는 시대, 화려한 세상이기에 박탈감과 허탈감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아,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 하지만 과거 세대도 충분히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그런 일들을 당했다. 그러기에 그들이 고통과 번민과 망설임을 잘 안다. 하지만 말해주고 싶다. 옛말에도 있듯이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부디 야속하게 듣지 마시라. 무심한 구세대 인간의 편안한 소리라고 귀 막지 말기를 바란다. 다시 한번 시작해보고 용기를 내자고 하는 말이다. 가장 나쁜 것은 포기다. 시작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것은 더욱 나쁘다. 그야말로 그것은 생명 현상에 대한 훼손이요 거부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에 방점을 찍고 밑줄을 그어야 한다. 그렇다. 아직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랑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 서로 악수를 청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잡고 먼 길을 떠나보자. 판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깰 것이 있으면 깨고 뒤집을 것이 있으면 뒤집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해보는 것이다. 어디선가 새롭게 젊고 씩씩한 한 사람의 숨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의심하지 마시라. 나는 언제까지나 당신 편이다. 당신의 모든 것을 지지하고 응원한다. 철들자 죽는다. 정들자 이별한다. 이 또한 옛 어른들이 들려주시는 말씀이다. 인생이 비극인 것은 우리가 너무 일찍 늙고 너무 늦게 철들다는 것이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말이다. 진정으로 젊은 세대가 아름다운 것은 도전하는 그 삶에 있고 인생은 때로 사서도 하는 고생이란 것을 믿고 그것을 실천해보라는 당신의 마음 터전에 있다. 행복도 학습이다. 나는 그동안 행복이란 제목으로 여러 편의 시를 쓴 적이 있다. 그 가운데 한 편을 적어보면 이러하다.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 있다는 것. 나태주님의 행복 전문. 나라고 해서 처음부터 이런 것을 알았던 사람은 아니다. 나이 들어서 삶이 영 안 풀리고 고달프다고 여겨질 때 아내랑 함께 마을길을 산책하던 날이 많았다. 1시간이나 2시간 산책을 하다 보면 몸이 지치고 쉬고 싶어진다. 그만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든다. 여보, 이만 우리 집으로 돌아갑시다. 그때 발길을 돌리며 생각해 본다. 아, 이런 때 우리 집이 없었다면 어찌했을까? 갑자기 우리 집이 고마워지고 그리워진다. 결코 좋은 집이 아니다. 지은 지 이미 20년도 넘는 시골 도시 구석에 있는 낡은 아파트다. 정말 이런 때는 아파트의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아파트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다. 다만 그 아파트가 내 것이냐 아니냐만 중요하고 내가 돌아가고 쉬고 싶은 공간이냐 아니냐만이 중요하다. 집에 가면 무엇이 있는가? 낡은 옷과 낡은 신발이 있을 뿐이고 내가 쓰던 낡은 물건들이 있을 뿐이다. 아, 그렇구나. 낡은 것들만이 오직 나의 것이구나. 좋은 것들, 새 것들은 모두 가게나 백화점에 있는 것들이구나. 여기에서 하나의 자성의 시간이 온다. 작지만 고마운 깨달음이요. 개한 마음의 눈뜸이다. 잊음에서 생성된 것이 위의 시다. 어떠신가? 당신은 이미 이 세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저녁 때가 언제인가? 하루 중 취약한 시간이다. 지치고 힘들어 쉬고 싶고 돌아가고 싶고 위로받고 싶은 시간이다. 누구에게나 그런 저녁 때는 있게 마련이다. 그런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은 진정 눈물겹도록 고마운 일이다. 그 이하의 문장도 마찬가지다. 힘들 때는 좀 더 긴 시간을 두고 볼 때이다. 그때에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야말로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용기요 감사다. 어떠신가? 그 사람이 가족이 아닐까?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를 생각한다면 참 좋을 것이다. 외로울 때도 그렇다. 누구나 외로울 때가 있게 마련이다. 그때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잘하는 일을 하게 된다면 그것 또한 행복의 한 항목이 되어줄 것이다. 여기서 노래는 다만 노래만이 아니라 모든 문화적인 요인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그것이 진정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다.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니까 불행해지는 것이다. 에리 프롬 같은 사람은 사랑도 학습이라고 말하면서 사랑을 공부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렇다면 행복도 학습이다. 우리는 기꺼이 행복을 학습하고 연습하고 스스로 준비할 일이다. 우리는 지금 충분히 잘 사는 사람들이다. 잘 산다는 것을 모르니까 못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충분히 오늘 행복한 사람들이다. 행복하다는 것을 모르니까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나는 불행하다. 혼자만 고집 부리고 억지를 부릴 까닭이 없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